옥정호 인근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흙 350톤이 보관되면서 임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정읍 지역에서도 거센 항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장류와 관련된 발효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 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동안 11억 8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5억 원의 79%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임실의 토양 정화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면서 임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옥정호 인근에 오염된 흙이 보관되면서 정읍시에서도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우 기자입니다. 정읍과 임실 등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수자원인 옥정호입니다. 최근 이 옥정호에서 2.1km 거리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반입돼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흙 350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나온 흙이 광주광역시의 업체가 위탁을 받아 임실 옥정호 근처에 보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임실군에 있지만 사업자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광주시에 허가만 받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자기네 오염 물질을 타지로 반출해서 좋고 광주광역시는 자기 지역 소재 기업이 돈을 벌어 좋은데 임실군과 정읍시, 전라북도 도민은 오염된 흙의 침출수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농사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정읍시와 시의회 등 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만여 명이 넘는 정읍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에는 조만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고 있어요. 거의 완결된 걸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의회에서도 발표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업체의 토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성분 검사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할 계획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6일쯤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북 지역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매년 7천여 명의 청년 인구수가 줄어드는 등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장류 산업과 관련된 발효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해마다 수천여 명의 청년들이 전북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장류산업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계획하고 나섰습니다. 발효 미생물 전문 인력을 육성해 지원하고 건강치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특화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고장은 건강과 장수와 장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건강 발효식품을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상품화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화시키고 또한 건강 장수 사업소에 있는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순창군이 지역특산품 관련 청년 인력 창출 지원 소식에 관련 기관들도 연구와 마케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발효식품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 사업도 추가로 계획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미생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미생물 관련 사업들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이제 미생물 산업 육성하면서 이제 전라북도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 인재들이 좀 저희 기관에 좀 오셔가지고 다양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창군은 지역특산품 관련 사업에 39살 이하 청년들이 취업할 경우 평균 월 200만 원가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당시에 순창 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지역특산품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이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버섯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이 후보 예정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 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이 선관위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동안 11억 8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5억 원의 79%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적십자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목표액을 낮췄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직간접 수출액 50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전라북도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글로벌 역량평가, 최종 발표 등을 거쳐 강소기업 6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4년 동안 중앙공모 선정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북도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도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특례 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NH농협과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8개 기관과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착한론 지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리 2%를 2차 보전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방식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거치 상환 방식 등을 도입합니다. 특례 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가까운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군산과 제주를 연결하는 오전 항공편과 관련된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중 운항과 손실보전금 하향 조정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군산과 제주 오전편이 운항됐던 군산공항. 전체 이용객은 27만 8,516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22만 5,797명보다 5만 명가량이 증가한 겁니다. 화물 처리량도 155만 1,807톤으로 29만 톤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오전 항공편 효과가 드러나자 전라북도는 연중 운항을 목표로 이스타항공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절기를 포함한 연중 운항에는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관건은 손실 보전금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110만 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편당 2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 재빙시설 확충과 활주로 이용 횟수 조정도 필요한 검토 조건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운항 주체인 이스타항공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산 제주 노선이 오전편을 이제 증편 운항해가지고 했었다가 다시 협의해서 진행 그런 건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주행 오전 항공평 취향 효과가 입증된 군산공항. 그만큼 연중 운항 현실화는 이용객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KCN 뉴스 추정호입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300대를 대상으로 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지원 금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5명까지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오염 측정소 상시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20일 연지동 체육관에서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26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모두 8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는 농산물 생산 유통 농업회사 법인과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기업, 마을기업과 정읍문화원, 청년경제연구소와 울림야학고 등입니다. 채용 결과는 오는 22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선발된 청년과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안군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전통 민속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19일 부안군 마을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전통 대보름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안 매창공원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전통 문화 행사가 열리며 전래놀이와 제기차기, 떡매치기와 사물놀이 등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부안군은 행사장 등에 구제역 방역소독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축산인들의 참여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8개 학교 45명에게 격려금 증서를 주고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6,500만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적 우수 중학생의 지역학교 진학률은 56%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당시 22.3%보다 상승했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3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장학금 지원, 지평선 학당 운영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 지원자 30명을 모집합니다.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과정은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부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부안군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조례에 의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지도자 훈련 과정 선발은 지역학교 교사와 부안군민으로 스카우트 활동 경험자이거나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 잼버리 과정 활동 관계자와 지역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누리집에서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과 잼바리 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올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보건소는 부안과 흥덕, 성내면 등 북부생활권 30개 마을을 선정해 4년 동안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건강마을은 요가와 건강체조교실 등 주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고혈압과 당뇨교실, 금연교실 운영과 치매 인지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고창군은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지역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세일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세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나 구직 등록을 한 여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보 전담 서포터즈는 다음 달 5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세일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접수 방법은 김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오는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급경사지와 교량, 생활형 숙박시설과 문화재 등 29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와 가스, 승강기 안전공사 등을 확인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고창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고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위도면 여객선 터미널이 신축됩니다. 위도 여객선 터미널은 지난 1996년 준공됐으며 올해 국비 10억 원이 확보돼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신축 규모는 연면적 453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대합실과 매표실, 화장실과 이용객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해마다 2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신축으로 위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법 검토를 통해 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원예치료사 자격증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증반 교육은 오는 4월 24일까지 치유체험농장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원예식물 재배와 실내 원예의 이해, 원예식물 활용 기술과 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제시 농기센터는 치유체험농장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백산면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백산면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덜기 위해 1,678헥타르 면적에 2,851톤을 공동살포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공동살포를 통해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토양개량제 방치 사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비 소식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우리 지역까지 확대됐는데요.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산간과 내륙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겠는데요.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눈과 비는 전국에서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에는 최대 7cm의 큰 눈이 예상되는데요. 눈과 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전남 10도 등 지역마다 격차가 크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